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024년도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준비 기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문 강의 끝난 지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입문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불타오르는 이 열정, 내년도 합격에 대한 의지 1년 내내 잘 유지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학원에 기본 강의 언제 시작되냐, 기본서 언제 나오냐, 문의가 빗발친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직까지 공부에 대한 의욕은 넘쳐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넘쳐난다 하더라도요, 항상 본인의 행동이 또 뒤따라야 되는 거죠. 입문 강의 이미 끝났습니다. 입문 강의 때도 이미 어느 정도의 단문도 한두 개 정리했고 전체 목차도 정리했습니다. 외우셨나요? 외우셨나요? 입문 강의 때 강의했던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기본 강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증 책임 전환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요? 지금 바로 또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기본 강의 언제 올라오냐가 아니라 거증 책임 전환이라는 단문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단문 정리하는 것들 그때 복습하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강의만 듣고 그냥 지나간다면요, 나중에 그 강의가 계속 쌓여서 단문이 한 50개 60개 강의 다 듣고 외워야지. 그 50개쯤 들을 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시작했던 단문의 내용은요 또 새롭게 외우는 거 같다고요. 그 또 온데간데 없이 벌써 외워야 될 단문이 50개야? 이제는 강의 시간에 열심히 설명 들었던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요, 두 문자만 동동 머릿속에 떠다닌다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강의 진행했었던 그 어떤 내용의 테마들, 필기도 제가 유도해 드렸고, 그리고 처음 나오는 어떤 테마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림도 살짝 그리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요, 본인이 필기한 내용, 두 문자로 정리한 내용들, 그래요. 강의 1시간 들었다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복습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직업군보다 좀 업무 강도가 높은 빡센 직업 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업무 끝나고 혹은 비번 날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 책상에 5시간 앉아있다라고 하지만요, 그 5시간 올고지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 5시간 중에 한 1시간 정도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다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 5시간 오늘 공부하는 시간 확보했더니요, 한 2시간은 강의 듣고, 근데 강의 듣는 중에 한 반은 조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시간들 복습하자라고 했는데 강의 듣고 나니까 좀 진 빠져서 또 신문도 보시고 핸드폰도 보시고 여기저기 또 업무 전화, 친구들 전화,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매일매일 생각과는 달리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1년간만이라도 조금은 본인 스스로의 통제력을 발휘하셔서 하루하루의 절대적인 시간량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관식이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주관식은요, 뭔가의 문장이나 뭔가의 목차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 반복이 필요한 공부 방법이죠, 주관식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일주일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훅 지나가면요, 또 그 전에 외웠던 내용들이 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고요.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자꾸 제가 구구단 하는데 왜 구구단은 공부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박혀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면서 암기하면서 막 했지만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주관식은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기 위해서라도요,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알아가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뭡니까? 강의를 활용하고 계시죠. 독학은 그 알아가는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활용해서 또 제가 제시해드리는 두 문자 활용해서 또 쉽게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게 자신감도 심어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알았다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알고 있는 내용을 암기 들어가야 되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
객관식도 헌법, 행정학 새로운 과목이다 보니까 경정승진은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쉽지 않다. 초시에 합격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또 생각은 한 3년 잡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년 후에 내가 합격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또 올해 그냥 내년에 하지 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3년 후에 합격할지 올해 합격할지는 모르지만 올해 강의 듣는 이 1년을요 최선을 다해 보시죠. 그렇다면 내년 초에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굳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굳은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행동력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입문 강의 다 끝나서 기본 강의 언제 올라오냐 이랬는데 입문 강의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 행정법 전체의 개관들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단문도 또 정리했습니다. 방금 질문 드렸습니다. 거증 책임 전환 전체 목차 저의 첫 대학교 미팅 아가씨 생각하셔야겠죠. 얼굴 허연 상명령. 또 이렇게 외웠다면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거증 책임 전환 허현 상명령. 그래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야겠죠. 전체 목차가 이렇지 않냐 이 말이. 그리고 만약에 쓴다면 우리 항상 앞에 로마자 1 서설부터 시작해서 로마자 2 로마자 3 마지막 결어라는 전체 목차가 구성되는 거죠. 그래요. 허현 상명령도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입문 강의 때 했었던 내용은 그때 또 숙제해야 되고 두 문자 그 어느 것보다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서설은 또 뭐지라고 했었을 때 거증 책임이 뭐냐, 그 다음 예외라고도 할 수 있는 전환이 뭐지 뭐 이런 거죠. 그래 목차 구성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거증 책임 떠오르는 순간 뭡니까? 우리 형사소송은 무죄 추정의 원칙상 형사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피고인이 무죄가 추정되니까 반대편 당사자 즉 소송 제기한 이 검사가 무죄, 유죄를 입증해야겠다. 이게 거증 책임. 그래서 원칙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거증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러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허용되냐? 이것도 두 문자로 목차는 아니었지만 문장으로 외웠던 거죠. 명합. 기억나나요? 그죠? 그러면 그 명문 규정과 관련된 것은 상명량. 최소한 이거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외웠다면요. 이제 그 다음 일은요. 상이 뭔데요? 지금 기본 강의 기다리고 계시지만 입문 강의 때 했었던 지금 이 내용 말로써 할 수 있으면 제가 글로써 적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상이 뭡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은요. 동영상 스탑. 책 찾아 프린트 입문 강의 프린트물로 했으니까 프린트물 찾아보시죠. 그렇게 반복해야 상해죄 동시범 특례 외운단 말이에요. 명 뭡니까? 또 스탑 찾아보세요. 이미 프린트 뽑아놓아서 그 밑에 적혀 있겠네요. 네. 명예훼손죄 사실의 증명. 양벌 규정. 그래요. 두 문자 외우고 이 외운 또 두 문자 시험장 갔어요. 상이 뭐지? 이러면 또 다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무한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데 그 암기가 힘드니까 제가 전체 목차를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외우자라고 하면서 이해시켜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또 하다 못해. 친고죄는요. 우리 고소 관련 논점으로서 친고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친고죄는 형법상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두 문자 했었죠? 저희 모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모친 사업은 비밀이라고요. 아무튼 또 그럼 또 하다못해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재산범죄 이게 오히려 더 케이스에 잘 나온다고 했었던 부분이고 하다못해 전체 개관하면서 수사의 조건 또 스탑 찾아보셔야겠죠. 네, 수사의 조건을 다 갖춘 그 김필상 경감님 아무튼 필상이 혐조신비함 네. 하나하나의 이런 내용들 다 외우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 기본 강의 때 본론 정리할 때도 쉽게 지금 책을 넘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만약에 이제 기본 강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요 하루 이틀의 텀이 있다면 입문 강의 때 했었던 내용들 복습하시라고요. 또 내년도 유력한 특혜입급 단문 전문 법칙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요. 요 근래 우리 인사 정보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또다시 정근 가래요. 정근요 X 예외. 입 아픕니다.
그죠? 네. 하다못해 또 우리 승진스쿨 다음 카페에 검경 수학권 조정 이 부분과 관련된 단문도 꼭 하라고 했었습니다. 검경 관계. 지관독에 빠진 야 검관을 리에 사는 야 상구야. 일단 가장 기본이죠. 뭘 본다면 검사, 사경의 지위는 이들의 관계는 또 우리가 흔히 계속 논해졌던 경찰 수사 독립론 이제 실현되었네. 뭐 이런 거죠. 목차 로마자 1 서설 2, 3, 4. 그 다음 여기서는 검사의 지위, 사법경찰관의 지위, 리의 지위. 그죠? 그 다음 이들의 관계는요 이제 지휘감독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그 다음 구체적인 그런 제도들이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특히 사법경찰관의 지위는 사법경찰관과 리와 검사의 관계에서의 구체적인 관계는 상호 협력으로 있어서 그래서 지관독에 빠진 이 검관리 상구야 도경수 보지송제 그죠? 다 외우고 있냐? 지금 체크 자꾸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목차도 못 외우고 있는데 이 보안수사 요구와 관련돼서 만약에 몇 줄을 적어야 된다면 이건 언제 외우려고요? 그죠? 네. 아무튼 인문 강의 때 했었던 그런 부분들 네. 또 더 질문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하다못해 허연 상명령과 관련된 또 질문 하나 해보죠. 공소제기후 강제수사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요? 우리 상명령 인물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허예 이런 거죠? 네, 인물 허예 그래요. 구구단처럼 목차 나올 수 있게 잘 외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도요 앞에서 했었던 거 살짝 복습할 때도 자꾸 동영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요 항상 실강 듣는 분들이라면 그래요. 답을 못하면 고개를 숙인다든지 하다못해 책을 찾아본다든지 저한테 창피하니까 하지만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요 혼자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 던져도요 속으로 빨리 답이나 얘기해 몰라 나 못 외웠어 자꾸 또 이러시면 안 되죠. 능동적으로 강의를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 강의 때 했었던 중요한 내용들 하다못해 전문 법칙은 항상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법칙. 그렇다면 전문 증거의 의의는 외우고 계셔야겠죠. 항상 말로 할 수 있다면 글로써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안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요. 누가 묻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시라고 했죠. 하다못해 사모님이든 하다못해 남편분이든 여보 물어봐. 아니면 내가 내일은 아침에 꼭 전문 증거는 뭔지 물어봐. 만약 내가 답을 못하면 아침밥 주지 마. 이런다든지. 하다못해 최소한 내일 아침 경찰 서장님한테 가서 전문 증거의 의의를 말로써 할 수 있으려면요. 오늘 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경험한 사실을 대꾸적으로 외우면 쉽다고 했죠. 법원에 직접 진술하지 않고 간접 보고하는 것. 이게 전문 증거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법칙. 이게 전문 법칙이죠. 전문 법칙 서술에서 써야 될 내용이죠. 이런 것들 자꾸 한번 외워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 증거, 증거원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증거원을 인정하는 것이 311조부터 316조까지 있더라. 이것도 우리 도표 다 정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도표까지도 잘 또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인문 강의 가장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여담으로 우리 항상 합격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까지 이르기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 그죠?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데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어떤 분은 독학을 하시고 어떤 분은 저와 같이 이렇게 강의로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독학 시간이 엄청 걸리죠. 잘 모르는 걸 또 자꾸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니까 하다못해 예전에 내가 경위 이하 때 형사소송법 객관식으로 했지 기본 지식은 될지언정 주관식이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형사소송법 익숙한 가 보니까 혼자 해야지. 그러다가 뭐 서브, 기타 또 아무튼 책을 그냥 읽어본다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하다못해 이것만 적어도 되나? 이렇게 된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면요, 제가 상세히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은 강의 들으면 다 알 거겠죠. 두 문자도 제시해드리고 두 문자도 그냥 두 문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 듣고는 이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죠. 네. 하다못해 지금 이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요, 최소한 그래도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 정도까지 남들보다 빨리 있으니까 재수하신 분들은요, 금방 또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재수하시는 분들은요, 작년에 공부도 좀 했고 이러니까요, 상반기 어영부영 보내신다니까요. 인사이동했네, 새로운 또 팀원들 뭐 기타 등등과 회식도 하고 집안일 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다가 그래요, 막 치고 올라오는 초시하고요 실력 똑같아져요. 네, 똑같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이상은 또 이제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고요,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따라서 만약에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니까 저의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면 이 강의 시간 자체를요, 복습의 시간을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초시 분들은 강의 듣고 책 듣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도 해야 되겠지만,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요, 강의로서 복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반기를 어영부영 보낼 수 있는 이 나약함을 강의를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강의 듣는 걸로 하루하루를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내가 처한 지금 현재의 처지가 어떤지, 또 승진 소요 연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처음 지금 막 공부하시는 분들, 의욕에 넘치시는 분들이죠. 예, 그분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수 이상이신 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에 또 내용은요, 이제 계속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객관식도 잘 봐야 되고 이제 하반기 때, 그죠? 네, 그리고 또 인사고과도 중간중간도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도 있고, 여튼 합격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요, 절대 다수는요 다 불합격이라고요. 강의 들으면서 합격하시는 분들 극소수죠. 따라서 단순히 저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한 명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내년도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아로새겨질 수 있는, 그래서 강의가 조금 양념질 칠해진 소스가 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제가 방금도 질문을 막 이렇게 드렸을 때 능동적으로 하다못해 잘 모르면 스탑 누르고 책을 찾아보고 생각 안 날 때 책 찾아보고 이거였구나 라고 몇 번을 반복하면요, 그건 또 이제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몰라, 또 책 모르면 그냥 바로 책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그래요, 자꾸 기계적인 공부만 하게 되고 또 나중 되면 자꾸 까먹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 잘 또 체크하셔서 입문 강의 때 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리고 항상 전체 형사소송법 체계를 먼저 정리한 게 뭐냐? 우리는 늘 숲을 먼저 봐야 세부적으로 나무가 뭐가 있는지 잘 또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목적지를 갑니다. 항상 내비게이션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비게이션 먼저 쭉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서 저 목적지를 가는구나 라고 한번 스캔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요, 조금 더 쉽게 여겨지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교통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래요, 목적지까지는 그래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수사와 증거 파트이긴 하지만 그 외의 파트들도 우리 경정승진시험에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요 근래 출제 경향은 그래요, 뭔가 지엽적으로 단문을 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형사소송법의 전체 흐름이나 구조를 알아야 뭔가 답을 쓸 수 있는 조금은 창조적인 사례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 있죠. 네, 따라서 강의 잘 활용하셔가지고 형사소송법의 내공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서브만 또는 독학으로 하다 보면, 그런 내공이 없다 보면요, 올해 같은 시험도 한 큐에 쿡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기본 강의 때
하나하나의 테마를 이렇게 거증 책임 전환처럼 하나하나의 단문을 정리할 거고요. 그러면 강의 듣고는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또 하다못해 거증 책임 전환 중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케이스로 나오니까 또 이런 부분들 필기했을 때 나중에 사례 문제도 단문 정리하면서 같이 사례도 한번 살짝 기본 강의 때 대비해보고 사례 강의로서 또 사례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 잘 유념하셔서 잔소리만 열심히 길었지만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테마 정리할 때 반드시 강의 듣고 복습 시간 확보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기본 강의 2강, 3강, 4강 세 강의가 나왔다고 쳐요. 그 세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 끝.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내일 그 이후에 뭐 5강, 6강, 7강이 올라왔어요. 복습 안 하고 5강, 6강, 7강 뭐 이런 거 듣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뭐 그 전에 했었던 그 강의 들었다면 최소한 책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죠? 그리고 밑줄 친 거나 형아펜치라는 그 중요 키워드를 자꾸 외워보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강의 들으셔라 라는 겁니다. 네.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또 기본 강의 시작해 볼 건데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한 2월 20일 경에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본 강의를 하자니 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지금 공부 의욕 넘쳐나실 이때 그래도 기본 강의 책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답안지 양식으로 딱 분량 맞추어서 제가 하나하나의 테마들 정리하는 거 프린트 내어 드릴 겁니다. 우리 마치 그래요. 인문 강의 때 거증 책임 전환 이렇게 프린트 내어 드린 것처럼요. 네. 기본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프린트물로 또 하나의 단문들 정리하면서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